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 중에 도시 남녀의 사랑법. 사랑법? 네. 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도시 남녀의 차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면서 남녀 차이라는 건 도대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얘기도 막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작가님이 되게 재밌게 질문을 꼽아주셨던 게 상황을 굉장히 여러 개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게 맞을 것 같냐, 어떤 성향이냐라고 하셨는데 작가님 첫 번째 상황 적어주신 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애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근데 나는 어떻게 답변하시는 편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아, 땡땡아, 나 이런 일이 생겼어. 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인 거죠. 일단 저는 공감부터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하고서 해결법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혹은 이제 공감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았을 때 다급하게 뒤에 덧붙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막, 나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러면은, 그래? 그럼 이래야 되지 않아? 아유, 근데 얼마나 많이 놀랬어. 막 갑자기 불현듯. 공감. 그래서 이제 뒤에 덧붙이는 편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작가님의 이런 성향을 이렇게 전화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문득문득 약간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그쵸. 공감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둘 다 주는 편이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남성과 여성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뭔가 성향 차이로 본다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남자 성향들이 좀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여성 성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스위치를 가끔 못 켜요. 그래서 네. 그래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해결하면 해결이 되잖아. 어. 라고 하고 하니까 작가님처럼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니까 공감을 하면서 이끌어내는 작가님과 달리 저는 제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를 해두니까 상대방이 더 우는 경우 방금 눈동자 팔을 한 거 보여줬나요? 저? 가끔 동생한테도 혼나거든요. 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 찔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남성 대표, 여성 대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애인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근데 서운한 거 푸는 게 진짜 가장 최대의 과제인 것 같거든요. 애인 사이에서는. 네. 이게 참 웃긴 게 가족한테는 별 문제 없는 혹은 친구랑도 상관이 없는데 꼭 애인이 이러면은 서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되게 이런 거 표현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거나 이게 나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건강한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서로의 투정을 누군가는 건강할 때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예민했을 때 그 문제가 결국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저도 상대방이 서운하다고 하는 문제는 일단 최대한 그거에 대한 AS 얘기가 나오지 않게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자주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네. 그 서운한 거라는 게 네. 뭐랄까 층간소음처럼 그게 반복이 될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네. 약간 너가 서운한 것보다 내가 화난 게 컸을 땐 저도 화를 내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저는 사람이니까. 작가님은 이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서운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푸는 편이세요? 인정 못했었어요. 저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인데 인정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운하다 하고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야? 하고 항상 저는 저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이제 다툼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되게 많이 반성을 했죠. 그렇군요. 왜냐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글지마 작가님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혼났기 때문에 방금 신부님이 되게 재밌었어요. 갑자기 막 신부님 약간 죄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먼저
수긍이나 뭔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서운함을 한번 의식하면 약간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건 맞아요. 진짜. 아, 뭐 얘기 덧붙이려 했는데 댓글 읽다가 까먹었어요. 아,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어요. 서운한 참 어려운 감정 같다고 그죠? 너무 좋아하고 있네요. 제가 화면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좀 무서울 정도로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큐티님. 저희가 서운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저희. 맞아요. 서운한 게 진짜 어려워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서운한 거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를 버리고 남의 서운한 것만 챙겨주다 보면은 또 내 그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맞아. 상대방 기준이 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울질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 그쵸. 그 질문 약간 리액션 보고 빵 터져.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좀 방송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저도 옆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초콜릿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놀리는 것 같잖아요, 작가님. 하여튼 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서운함에 대한 좀 얘기를 했죠. 근데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서운할 일이 맞나? 이걸 내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게 맞나라고 오히려 타인부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자기 자신한테 좀 집중을 해서 내가 서운하니까. 반대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서운하니까 왜 서운하게 됐을까? 어떻게 풀어내 나가야 될까? 그런 거 좀 집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이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진짜 이 단어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 단어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겁나요, 제가 작가님. 정말 이 말을 듣자마자 PTSD가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뭐요? 네? 연락 문제. 아야. 연락이란 그 단어에 제가 정말 네. 약간 그 막 전기가 찌리 놀리는 것처럼 그 과거가 떠올랐는데 일단은 작가님 먼저 얘기하세요. 애인이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애인이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오. 제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고 지금도 많이 혼나지만 네. 근데 요거는 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거지. 킹 받아요. 잠깐만. 제가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냥. 하지만 뭐 그런 이제 미세한 정도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지원님이 싸우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연락 문제로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큐팀님과 지원님? 근데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진짜 없을 수는 없는 연인 것 같아요. 사이에 연락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연락 문제. 벌써 부들부들 역시 없을 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연락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많은데 제가 그 일본의 삼촌이 이제 일본인 고모분이랑 결혼하셨는데 연애를 할 때 너무 신기했던 게 하루에 한 번? 일본 분들은 일본 분들은 그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삼촌이랑 연애를 할 때 되게 힘드셨대요. 연락 한국 너무 많이 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냐고. 근데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 뭐라고 하죠? 그 바람을 많이 핀대요. 그 얘기도 저는 본 적 있어요. 네, 왜냐면 아까도 유튜브에서. 요즘에 릴스에 그게 떠요. 저도.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연락에 집착을 하냐. 근데 이제 댓글에 달린 반응이 근데 일본 바람 많이 피지 않냐. 근데 한 일본에 사는 어떤 여자 유튜버분이 하신 말씀으로는 실제로 바람을 많이 피는 것 같긴 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부분의 부분들도 있기는 하다라는 건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연락을 굉장히 간혹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네. 그런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닌 분들도 많겠죠.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연락 얘기가 막 항상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 라는 얘기를 하지만 너무 웃긴 거는 연락이라는 거는 어쨌든 연애를 하면은 상대적인 거라 그죠.
전 애인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서 헤어졌는데 새로 사귄 애인이 연락을 너무 안 해. 그럼 이제 내가 연락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죠, 상대적이죠. 그렇죠. 저는 왜냐면 너무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왜냐면 사귀었던 사람 중에 연락을 제가 안 한다고 속상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너가 너무 연락을 안 한다고 속상하다 얘기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몰랐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내가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이게 사실 상대방 하기 나름이라는 걸 이제 연애를 많이 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은 상대적인 거고 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서로 계속 맞춰 나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큐티 노트북님이 뭔가 돌이켜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연락은 나에 대한 관심으로 여겼던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저 이거 되게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저는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연락은 내 애정의 척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너무 좋아하고 있고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티를 안 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대로 티를 안 낸다 라고 하니까 왜 너 말을 안 해서 날 못 알아먹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나에 대한 관심은 아니고 표현이 나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더라도 평소에 이 사람이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은 이게 뭔가 이게 뭐랄까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그래 얘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연락도 관심의 표현이다. 그죠? 그러니까 연락을 못 하더라도 평소에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게 정상 참작은 된다. 그래서 약간 연락이 관심의 척도라기보다 표현이 관심의 척도인 것 같아요. 계속 표현해주는.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막 가끔 연락해도 막 친구한테 막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사랑한다. 잘 지내고 있어? 뭐 항상 너 곁에 내가 있다. 응원한다. 맞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제가 막 내가 요즘 이래서 못 만나서 뭐 내가 선물이라도 보낼게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 못 만나도 이해해 주거든요. 무슨 전쟁터 나간 남친 기다리듯이 기다려줘요. 요즘엔 전쟁터 나간 남친도 핸드폰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점점 촘촘해지네요. 정상 참작 공감하신다고. 그쵸. 맞아. 좋습니다.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고 사세요. 아껴서 뭐 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한테 되게 많이 배웁니다. 그런 표현법 같은 것들. 이제 되게 아무나 해도 아닌데도 작가님 생각나서 이거 초콜릿 가지고 왔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타벅스 막 쿠폰 막 이런 것도 갑자기 보내주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내주면은 참 하루의 일정을 소화할 때 되게 많은 큰 힘이 되구나. 그럼 한마디 한마디가 쿠폰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된다. 굳이 한번 더 찍은 거는 그렇습니다. 지연님 저 판사라고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아주 공평합니다. 이건 큐티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먹겠지만 유일한 저희 청취자분이신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죠. 네. 연애에서 이별, 후폭풍,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질문을 꼽아봤는데요. 전 꽤 어려웠어요. 자, 헤어지고 해방감을 느끼는 남자, 그리고 헤어지고 죽을 것 같은 여자. 어떤? 약간 저희 대표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헤어진 직후의 힘든 편. 작가님은? 헤어지고 나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꽤 기억이 안 나요? 오랫동안 안 힘들고 나중에 나중에 오는 편. 한 달 뒤 그런 편이었어요. 그럼 한 달 동안은 평화로워요, 마음이?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막 뭐 하나 빼트려 먹고 약간 이렇게 살짝 나사가 살짝 풀려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요.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연애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정이 되게 많은 편인 걸. 왜냐면 친구 사이에서는 정을 줬다가 아예 절교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A는 사실 이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처럼 굴다가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지구에 있지만 절대 이제 마주칠 일 없는 사이죠. 마주쳐도 아는 척 안 하는 사이가 된다는 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그쵸. 애인이 기간제 베프라는 말이 있죠. 아,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응.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잠깐만? 저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줬던 정을 회수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수를 할 생각을 안 해도 뭔가 그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카톡 목록에 남아있으면 이제 가끔 이제 뭐 해? 뭐 생각나서 연락했어. 어? 어머! 다른 분이신가요? 근데 큐티님한테 드렸는데 아니야, 큐티님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디가 모아나 님이신 것 나오는 같아요. 건가요? 우와! 저희 리액션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안 정했잖아요. 뭐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작가님 초콜릿 먹는 리액션을 한다. 아 근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못 먹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진짜. 닉네임 바꾸셨대요. 아 진짜 이제부터 계속 나오셔야 돼요. 저희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행복하게 대화. 감사해요. 먹방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취식이 안 돼서. 다음에 또 맛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한번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와. 저희가 빠르게 리액션 정해 볼게요. 아니면 진짜 뭐라도 뭐 흔들어야 해드릴까요? 될까 싶기도 뭐 하고. 원하시나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뭔가 세상에나. 모네 거울. 못 보셨겠구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까 여행 갔다가 오셨을 때 모네 근데 이거야말로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막 프랑스에서 샀어요. 막. 벌써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산 거울인데. 아 모네 거울은 뭐냐고. 제가 모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네 모네가 평생 살았던 무슨 정원에 가서 구입한 거울인데 저희가 1부에서 도시 남녀의 여행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구매하셨다고 소개해 주셨던 거울이었어요. 근데 꽤 예뻐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립스틱 한 번만 바를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입술이 아파 보여가지고. 아유 뭔가 좋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해방감을 느끼는 남자? 헤어지고 죽을 것 같은 여자?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예쁘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게요. 헤어지고 나서 힘드신 편인가요, 다들? 힘들긴 하죠. 근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야. 미안해요, 단호하지만 그 사랑을 안 한 거야. 저는 안 힘들면 안 좋아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의 감정은 어쨌든 정을 주고 나서 되돌려받으면 아픈 게 맞더라고요. 그죠. 네, 그죠. 어떻게든. 맞아요. 그럼 작가님은 자신만의 이별 극복 방법 이런 거 있으세요? 이별 극복 방법.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한번 이별, 뭐 전 남친, 재회 타로 이런 거 검색하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쫙 뜨거든요. 알고리즘 요즘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지배를 당해요, 진짜 내 계정이. 근데 무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별 극복 과정을 일단 일을 합니다. 정신없이 일하시잖아요. 정말 그쵸? 정신없이 일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하면은 그 헤어진 이후에 그 감정을 추스리는 게 결국 다음 연애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일에 몰두하되 시간이 될 때는 손을 묶은 채로 과거에 대한 연애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는 거. 연락은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묶어 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남겨주셨네요? 모아나님이 어느 영상을 보니 시간 차이 같더라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처음에 해방감 후에 그리워하고 여성분들은 처음에 엄청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극복을 잘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거 좀 공감해요. 정말로. 반말로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요. 뭔가 야자 타임처럼 맞아. 재밌는데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하면서 남자들은 자유를 계속 갈구하지만 그 여자는 되게 속박하는 존재라고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연애를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여자는 안정을 추구하고 남자는 뭔가 독립적인 거,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대개.
근데 뭔가 남자 입장에서 저는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해방감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막 후련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동안 연애하느라 뭔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방이 됐다. 다 해야지라고 해서 다 해요. 그럴 수 있어서 그 한 달 동안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사실 그것도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밀어놨던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훅훅 와서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남성 입장이었고 또 이제 지원님이 채팅방에 올려준 건 남자지만 그냥 허전함이 좀 컸던 것 같다라는 맞아.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잖아요. 진짜 맨날 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하고 음. 전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던 상대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친구에게 돌아가죠. 예, 밥 먹을래? 이러면 이제 야, 너 헤어졌다고 이제 연락하냐? 이러면 이제 요거 좀 얻어먹고 술도 좀 얻어먹고 그죠. 그렇게 극복하는 거죠. 다 그런 거죠.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님, 아픔은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시는 편인가요?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이 말에? 맞아요. 아픔은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저는 약간 이게 네. 있는다기보다 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네. 내가 체득한 경험이니까. 네. 근데 밀어내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분일까요? 아니요, 그냥 있던 사람을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박힌 돌, 굴 돌.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약간, 왜냐면 이미 경험한 거를 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전 전 애인을 떠올리던 그 시간을 네.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느낌? 그래서 그냥 잠깐 있는? 그러다 갑자기 스티커 사진 발견하면 아! 이거 왜 여기 있어? 안 치웠구나. 이런 느낌. 좋습니다. 네. 너무 그 오디오 피치 올라갔나? 아, 대체하는 것 같다고 모아나님도. 그것도 슬프네요. 근데 저는 네. 공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픔은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가 참 어떤 부분이냐면 참 재밌는 게 제가 제 주변 지인 중에서 항상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인을 만날 때. 그래서 그건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비슷한 성향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만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야. 성향이 비슷해도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대체하는 것이다. 이 말 되게 공감합니다. 그때 저도 되게 공감했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 효과는 확실하다고. 그렇죠. 근데 또 그 새로운 사람이 떠온다면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전 애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별 마지막 질문인데요. 재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너 자니? 뭐해? 이런 거 연락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공식적인 솔로라서 대답을 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작가님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뭐가요? 연락한 적 없어요? 없어요. 재회도 없었어요. 저는 그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재회를 해봤습니다. 다시 연락도 해봤고 잠깐 눈이 너무 아련해 진짜.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재회 타로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로 타로를 정말 많이 보시는데 정말 예쁜 카드들이랑 위에다가 원석 같은 거를 놔요. 그래서 그 원석과 카드에 제일 마음에 가는 걸 선택해보라고 하는데 재회 타로 영상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그 조회수가. 근데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구나. 그럼요. 그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은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이걸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전 남친은 고인이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떠올릴 필요가 없다. 진짜 되게 큰 명언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동생한테 받은 명언입니다. 네. 맞다, 그랬다. 네. 제가 지금 배터리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요.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충전기 있으세요? 없어요. 맥북 충전기 없으세요? 안 가져왔어요. 그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제가 충전기 좀 가져올게요. 좋습니다. 이별 후폭풍. 재회 타로 저번에 한번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유튜브에서 타로 같은 거 많이 보신다고 타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요거 저희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 때문에 놀라시진 않았는지 문 여는 소리였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나만의 연애 가치관 있는지, 저희 질문 중에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연애 가치관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 가치관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가 제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가치관은 항상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나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 사람 만나면서 그 경험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연애 가치관은 요즘에도 동일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제일 클 것 같고 두 번째 연애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연락 잘하자. 그게 두 번째 연애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 이번에 도시남녀의 사랑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2부 이거 질문을 준비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남성과 여성을 굳이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남성과 여성을 나눠보자라고 했지만 이게 모든 남자와 여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이 여기 뒤쪽에 있어요. 네. 충전기를 가지고 오셨군요. 라이브니까 또 이런 장면들도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마이크까지 끄고 나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안 들리실걸요? 지금 아직? 다행이다. 한번 천천히 열어보시죠. 잠시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실 것 같아요. 들리세요? 잠깐 얘기해보세요. 오, 예. 네. 이게. 들리시겠죠? 네. 들리시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무슨 얘기 하고 계셨나요? 저희 빠졌던 질문 중에 나의 연애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 했어요. 연락 잘하는 거랑 그리고 만날 때 최선 다하자. 두가 작가님은 연애 가치관 있어요? 모아모아나 님이 모아나 작가님은 작가님 모아나님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기보단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맞아요. 연애 고수이실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명언이에요. 진짜 명언. 진짜. 전 저걸로 하겠습니다. 아, 가치관. 저도 이걸로 바꿀래요. 모아나님 대답으로 바꿀래요. 그리고 제 머리를 되게 오래 잘라주신 디자이너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손톱 영양제를 발라봤자 네. 여기서 이 붉어 그스럼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예쁜 게 눈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전원이요? 됐나요? 됐다. 네. 들어왔어요. 네.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 20분 뒤에 그 스튜디오에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급하게 책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쓰라린 경험 뒤에 얻은 교훈이라고. 저희도 모아나님 덕분에 또 알게 된 명언이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쓰라린 경험 뒤에 얻는 교훈은 평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든 일이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신중해지지 않나요? 그런 경험을 겪고 나시면은? 너무 신중하죠. 약간 너무 그렇게 되는 것 신중해지죠.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이의 질문을 조금 뽑아왔는데 요거는 아예 다음에 아예 편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또 따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 차이에 대한 책 소개를 해볼까요? 네. 작가님부터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이라고 했죠. 네. 저는 사이드 미러는 옵션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허필선 작가님이 지으시고 행복한 북창고에서 출판이 되었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이신 허필선 작가님은 제가 출판 워크숍을 진행할 때 참여하셨던 작가님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님께서 소개가 나와 있길래 봤더니 네. 평범한 직장인으로 20여 년간 해외 영업직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 4년 반을 거주했고 인도 내에서만 100번 이상의 비행기를 탔을 정도로 인도 전역을 끊임없이 돌아다녔다라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인도 이야기라는 부제로
이렇게 담아두셨는데 사실 도시남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개인별로 생각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끔은 내 의견이 맞지 않을까 하고 우기게 되는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려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필선 작가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인도 사람들의 그 이제 정말 다양한 생각 방식들 요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되게 대충 듣고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기했던 거는 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라고 너무 이제 담담하게 얘기하는 인도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가 되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근데 사이드미러에 대한 이야기가 책 속에 나와요. 네. 이게 3차선 도로라도 5대의 차가 한 줄로 다닌대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좁은 틈만 있으면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진학을 한대요. 근데 조금만 더 넓은 틈이 있으면 그때는 릭샤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가 지나다닌대요. 네. 그러니까 5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왜 그 택시기사님한테 사이드미러를 접고 다니냐, 그래도 뒤에 안 보이지 않냐라고 했더니 근데 어차피 열어두면은 이제 릭샤든 이제 자전거든 다 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부서진다. 그래서 잠깐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었고요. 대단하시다. 또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작가님이 정말 명언처럼 좋은 문장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런 목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상상할 수 있는 꿈이 바뀌고 목표가 바뀐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일 접하는 환경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면 꿈꾸는 삶도 지금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환경을 먼저 바꿔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보면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내가 힘든 연애나 사랑을 하고 있다면은 환경적인 거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무조건 헤어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내 안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안 가본 곳들도 가보고 책들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필선 작가님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깨달음의 나라. 네, 진짜 근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네. 근데 깨달음은 스스로 얻지 않은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무슨 득도한 사람들 같지 않나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요가할 때 배우는 거 있어요. 이렇게 3번, 이게 뭐지? 중지, 약지, 그리고 새끼는 이렇게 딱 붙이고요. 검지와 엄지를 붙이는 이 자세를 무릎 위에 올려두면은 순환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 조금 추천드려요. 그분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네. 마음 편안하실 때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님 책 소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책이죠. 네. 그 제목이 또 잘못 읽을라. 저 이 제목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엄청 유명하죠. 인스타에도 많이 보이고 네.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라는 책인데요. 네. 이제 진은영 작가님의 책이고 이제 시집을 자주 내는 문학가 지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은 그 책 읽은 날짜를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23년 8월 14일에 보이시죠? 용산 가는 지하철에서 너무 낭만적이야.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두지 않으면 제가 이걸 언제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약간 어떤 시점에서 읽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같은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두고 원래 이때 읽은 거 뭐 검은색을 썼다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 파란색 줄 그어놓고 이러면은 또 내가 1년 전에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생각을 하네? 약간 이런 거 비교하면서 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시를 다 읽은 시집에 있는 시를 다 읽지는 못하는데 요거는 정말 많이 읽은 시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왜냐면은 작가님이 쓰시는 그 단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뭐 이런 처절한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작가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 뭐 둘이 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를 끝내시는 게 네. 와 되게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서치를 좀 하긴 했지만 네. 작가님의 이 책이 2023년에 나왔고 네. 이 책으로 되게 가장 큰 인기를 얻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작가님에 대한 뭐 인터뷰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에 대한 뭐 약간 사담 같은 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그거는 좀 준비를 못했고, 아까 허수경 시님의 시가 어쨌든 그 외국어를 많이 쓰는 사람의 한국인의 시라고 해서 이제 뭐 도치법을 쓰시는 것 같다, 또 이제 콧말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작가님의 시는 일단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막 어떻게든 사랑을 찾아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냥 너무 러블리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네. 시에서 아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네이버에 작가님 성함 쳐보세요. 푸사마저 사랑스러워. 아 진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쳐보고 싶어요. 활짝 웃고 계시거든요. 어머.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대학교의 교수로 지내시는 것 같고. 오. 제가 시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 네. 다 읽어드리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냥 몇 개만 언급을 하자면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네. 75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쩜 이렇게 짧고 간결한 내용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사람의 이야기로 담았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요즘에 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침표를 찍지 않고 뭐뭐 하고라는 이제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면서 시상을 이어간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 내용도 좋았습니다. 이제 라푼젤 얘기에 빗대서 이것도 되게 좋았고요. 또 혹은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구 쪽에 나오는 청혼, 네. 이것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시네요. 이 부분도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게 되게 좋았다는 거. 작가님이 되게 사랑스러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이제 추천을 맞춰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시집은 항상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작가님이 소개해주시는 시집 자체도 너무너무 항상 따뜻하고 뭔가 되게 여운이 짙은 시집들을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 책도 꼭 읽어볼게요. 저도 유명해서 알고는 있는데 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네. 꼭 왜 읽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느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내기 거의 한 7분 전이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가 원래는 10분 전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곧 그만둬야 되는 시간이 벌써 왔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사실 책을 지금 그 신간을 그 텀블벅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시를 좋아하신다면 텀블벅에 글지마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표지도 다른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하셔서 진짜 예뻐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꼭 봐주시고 아마 오늘 주제랑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도시남녀의 사랑, 시선 차이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봐주시고 지연님이 저희 다음 방송일은 맞아요. 언제인지 다음 방송일은 언제였을까요? 아름다운 저희가- 사랑을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시집이라고. 진짜 저는 글지마 작가입니다. 감사해요.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치즈와 함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방송은 20날 오후 아마 2시? 1시. 1시? 1시에 저희가 오니까 2시쯤 오겠네요. 네. 1시 반이나 2시쯤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5월 20일 월요일 날 오후 2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곰지연님과 모아모아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방송도 재밌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서 책도 열심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